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간담회미 설명회 이제 진행을 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장 정광재라고 합니다. 예,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먼저 유통 분야 현장 소통 간담회 및 협약평가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각 기업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개최되는 본 설명회를 시작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평가 담당자분들께서도 2024년 협약제도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실까 하는데 오늘의 간담회와 설명회가 협약 업무에 좋은 스타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 식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단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 행사에 앞서서 공정거래위원회 선준구 국장님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규형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세션으로는 이제 공정위 선준구 국장님과 유통대리점 정책과 류용래 과장님께서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위 최유빈 사무관님과 최유관님 사무관님께서 협약평가 일정 및 개정사항을 안내드린 후 이어 제가 올해 협약이행 평가 기준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접수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 드릴 예정이오며 오늘 설명의 내용 및 기타 협약 전반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다면 해당 시간에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 분야 현장 소통 간담회 및 협약평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선준구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선준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현장 소통 간담회 및 유통 분야 협약평가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기업 실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협약평가 설명회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담회도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유통산업은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기술 발달과 온라인 시장 확대로 유례없는 변화의 시기를 맺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생산자와 소비자 같은 전통적인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유통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뉴 노멀 시대에 직면하여 고물리,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내수 침체의 어려움과 대외 불확실성의 증대로 녹록치 않은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는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며 매출 부진, 고물가, 재고 누적 등의 경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매년 상생 협약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한촉비 분담 규정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유통 납품업계가 협력의 의지를 다시금 굳게 다지는 상생 협약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상생 협약식 이후 처음으로 업계 의견을 듣고 2024년도 공정거래 협약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기에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협약 제도에 대한 의견 외에도 유통 분야 제도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면 경청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협약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및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세부 방안을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 협약의 의의는 단순히 납품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상호 신뢰와 이해가 기반이 되어 마련된 공정한 생태계에서 납품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또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이후 진행되는 협약평가 설명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협약에 참여해 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이 협약을 이행한 실적을 평가받기 위해
점검할 내용을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협약평가 일정, 평가 기준,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것이며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부분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분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시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담회와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갑진년 청룡의 해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구 국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규형 부원장님께서 이어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 및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공정거래위원회 선준규 기업협력정책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유통업계와 중소납품업자들의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납품업자는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의 동주공제라는 사자성어처럼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상생을 통해 함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소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에 대한 약속인 공정거래협약은 이러한 공동체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밑바탕입니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현재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등 4개 분야에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은 작년 24개 기업이 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하여 중소납품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2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여 왔고 그동안 컨설팅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관계자 여러분을 직접 마주하고 애로사항 등 소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 개정 발간하는 유통분야 설명자료집은 이러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과거 자료집보다 내용적으로 크게 보강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평가 항목마다 세부 업종별로 배점표를 추가함과 동시에 자세한 평가 개요 설명을 통해 해당 평가 항목에서 목표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 항목별 기업들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과거 기업이 제출한 자료 중 주요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추가하여 실제 개별 기업이 협약 이행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의 도입, 운영,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설명회를 기점으로 2024년 유통 분야 협약 이행 평가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간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만큼 금년도 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협약 이행 평가 일정의 특성상 평가 실적 제출과 현장 실사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납품업자 간 상생 문화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신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공정거래 협약 제도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일정에도 본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선준구 국장님과 유규영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작년 평가 시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평가 참여와 협조 덕분에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었던 점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인 유통 분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유통 분야 협약이행 평가 관련 건의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유통업 전반에 대한 건의도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 정책과 최유부인 사무관님께서 평가 일정 및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예정이며, 이어서 제가 올해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유부인 사무관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 정책과 최유빈 사무관입니다. 네, 저는 올해부터 협약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제 연초에 개최되는 이 설명회를 시작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평가 담당자분들께서도 협약 제도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가 협약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설명 자료를 이제 내용과 디테일 면에서 충실히 디벨롭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들이신 노력이 온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요는 오늘 배부된 설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행평가 기준 및 대상입니다. 네, 기준은 공정위 예규 제433호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작년 4월에 개정이 되었고, 이미 이 예규를 바탕으로 2023년에 협약을 이행하셨을 거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서 2024년도 협약 체결 일정과 협약 평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의 경우 1월 31일까지 협약 체결 신청서는 제출하셨을 거고, 네, 지금은 실적 자료를 작성하는 중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월까지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협약 등은 협약 총괄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 건의 주신 바와 같이 2월 말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좀 부담이 되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총괄표 작성 시에 이제 2023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제 이 부분을 일단 제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세부 이행 계획에 대한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만 평가 항목별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는 확정된 매출액을 바탕으로 확정된 협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총괄표와 세부 이행 계획의 경우에도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를 이제 협약 체결 관련 제출 서류, 그다음에 협약 체결 관련 협약 평가 관련 제출 서류로 정리해 두었으니 이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드문 경우지만 24년도 협약서 안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까지 이제 공정위가 수정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협약 평가 관련 일정입니다. 협약 평가의 경우에도 1월 31일까지 협약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네, 혹시 협약 체결 신청을 원하심에도 업무가 바쁘시다거나 단순 착오로 인하여 협약 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정원으로 일단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작년부터 협약 체결과 실적 모두 조정원으로 창구를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처를
고민하실 필요 없이 조정원 메일을 통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약 이행 총괄표의 경우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양식은 이전과 동일하므로 별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정원에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주일의 기간 동안 자료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평가 결과 확정이 지금 6월 말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동반위에서 6월 말에 결과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평가 일정을 좀 당겨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고, 코로나19가 지나간 만큼 협약평가 일정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앞당겨진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년에는 이제 9월에 협약평가 결과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같이 6월 말쯤에 이제 앞당겨서 발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제 말씀드립니다. 또 다만 현재 협약 기업 수도 증가하고 있고 기타 저희 실무적인 리소스 여건에 따라서 평가 결과 확정이 여기 기재된 바와는 달리 6월 말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 실적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일단 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작년에 24개 기업이 이제 신청을 했던 것과 달리 2개가 늘어서 26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증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협약사를 대상으로 실적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 기재된 바와 같이 협약사 대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비협약사 관련 실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출을 할 때 협약사와 비협약사를 좀 혼재하여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하게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실적이 추진된 시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전의 경우 일부는 가장 최근 자료만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협약 관련 실적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과정적인 측면에서 빌드업된 실적들을 같이 기재하셔서 좀 실적 관련 점수를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하의 내용은 계약의 공정성과 관련된 증빙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어서 나중에 조정원의 정광재 팀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이 개요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는 그 개정된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 자료에서는 별첨 2의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예규 제445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네. 2023년 12월에 개정된 예규이고요. 이번 평가 기준 개정 사항의 경우에는 2024년 올해 체결되는 협약에 대해 적용되고, 즉 내년도에 내년도에 대상이 되는 협약 체결에 대해 평가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이제 이거는 올해에 협약을 이행하실 때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인데요. 작년 말에 대규모 유통업법상의 판촉비 분담 규정의 예외 조건인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심사 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담 기준 완화에 대한 후속 조치적 성격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자율적인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약의 공정성 중에 판촉 행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 평가 방식은 기준 설정 및 공개의 3점, 기준 준수의 3점을 배정하여 총 6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올해 협약 평가 기준인 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준 설정 및 공개의 부분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계약의 공정성에서 기준 준수와 관련해서 현행 기준은 평가 사항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간 판촉 비용 분담 실적을 기준 준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은 아래와 같고요. 근데 이제 개정된 평가 방식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평가 사항은 유지되지만 세 번째 평가 사항이 3번에 세 번째 새로운 항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판촉 비용 분담 실적 항목 명목으로 배점 3점이 배정되어서 계약의 공정성은 기준의 설정 및 공개에 3점, 기준 준수 3점, 여기에 추가로 판촉 비용 분담 실적 3점으로 총 9점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분담 실적을 도출하는 공식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또 분담 실적에 따라 이 표와 같이 차등적으로 점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판촉 비용 분담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만큼 이 부분을 더 유념하셔서 좋은 점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조항 위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의 소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감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대규모 유통업법 주요 위반 행위 추가 감점에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가 추가되어 판촉비를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최대 5점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개정 사항은 이렇게 판촉 행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두 가지고요. 개정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 평가에서도 노력의 과정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사항은 마지막에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광재 팀장님께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자리 바꿔가지고서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익평가팀장 정광재입니다. 그 작년 간담회 때 뵌 기업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관계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현업으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유통공정거래 협약이익평가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설명회 준비하면서 이행평가 설명 자료를 작년과 비교하기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변경, 보강해서 발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다 한 부씩 배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책자, 그 작년 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좀 갱지 같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꽤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왜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열심히 작업했던 부분이니까요. 좀 실제 기업 담당자님들께서 평가 진행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공정위 최유빈 사무관님께서 판촉 행사 평가 방식 관련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내년 평가부터 반영이 이제 되어서 진행할 예정이고 금년도 평가 시에는 작년과 달리 변경된 평가 항목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아마 평가 준비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나마 좀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따라서 오늘은 또 저희가 이제 보강하여 발간한 평가 자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보강되었는지를 좀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저희가 좀 자세하게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이제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은 그래도 설명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좀 책자 어떻게 보시면은 좀 그래도 도움이 되시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각 항목별로 몇 가지 항목들 좀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좀 추출을 해서 좀 저하고 같이 몇 개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책자 넘겨서 목차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작년도 설명 자료에는 사실 목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은 파트 1 해서 협약이행 평가 개요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무관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또 이제 개요에는 간략하게 평가 일정, 서류 제출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파트 2 해가지고 실적 자료 제출 안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실제 평가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유심하게 이제 읽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저희가 예전에 하도급 평가 설명 자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하도급 분야도 이제 설명 자료를 개정을 한번 했었는데 나름 괜찮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통평가 설명 자료도 혹시 그거 보셨을 담당자분께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내 양식을 준용해서 각 항목별로 업종별 배점표를 좀 더 가시성 있게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평가 개요를 기술하면서 해당 평가 항목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평가 시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보고 평가할 건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울러 각 항목마다 제출하셔야 할 자료 안내, 그리고 그동안 이제 평가가 계속 진행되면서 저희하고 공정위에 축적되어 왔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서 이제 인정되는 사례와 감점 사례를 같이 이번에 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검토를 하신다면 향후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별첨 해가지고 유통부나 협약이행평가 예규하고 유통심사지침 가이드라인도 실어서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끔가다 또 실무하시면서 필요해서 좀 찾아보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어디 가서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는 것보다는 여기에 아무래도 좀 실어 놓으면은 좀 바로 이제 확인 내용을 그 관련 부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저희가 이제 같이 동봉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실제 현업 때 참고 잘 하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12페이지 계약의 공정성 파트.
이미 많은 기업분들께서 평가 내용은 잘 아시는 부분이시기도 하고 전년 대비 바뀌는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작년 설명 자료에는 없는 올해 설명 자료 개정하면서 추가된 부분들 중 주요 인정 사례와 감점 사례를 위주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바로 납품업자 등과 거래 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 운영인데요. 배점표 보시면 총 6점으로 기준 설정 공개 3점, 기준 준수 3점입니다. 그리고 기준 설정 공개 관련해서는 다시 공개 여부와 구속력, 계약석 반영, 그리고 내용을 봅니다. 여기 배점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백화점, 면세점, TV 홈쇼핑, 마트, 전문점,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다 업종별로 저희가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따로따로 이렇게 여기서 좀 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1 그리고 다시 가로 1 그리고 동그라미 1 기준 설정 공개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저희가 하이어라키 좀 이렇게 좀 그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어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워낙 이게 평가 항목들이 복잡하고 쪼개져서 들어가니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실어놨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그리고 위에 6점 해가지고서 지금 3점 해서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술되어 있는 그 평가 항목의 배점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바로 좀 가시성 있게 좀 보실 수 있도록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자료가 워낙 또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이 기준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이드로 살펴보시면은 돌아가셔서 보실 때 좀 수월하게 그럼 좀 자료가 좀 해석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평가 개요 아래 잠깐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좀 샘플로 보시면은요. 이제 공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서 공개 여부 관련해서는 교육 내부 자료 등을 통해 내부 직원들에게 기준이 공표가 되어 있는 경우 유통업체 홈페이지, 납품업자 전자계약 사이트, 발주 시스템 등을 통해 외부의 기준이 공표되어 있는 경우 재개정이 있을 때마다 대내외 공표를 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설명드리는 사례 중에서 하나, 둘 또는 둘 정도, 하나 또는 둘 정도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평가 항목에서 만점이 부여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좀 엔드 조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가 많이 존재할수록 이제 그 높은 평가가 점수가 부여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여기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례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였습니다만은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좀 몇 번 더 보다 보니까 그 주요 평가 포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그 혼선이 없이 자료를 갖다가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기준과 공개된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경우, 재개정 내용에 대한 공개된 설명이 없는 경우, 획득하신 점수에서 감점이 되게 됩니다. 13페이지 구속력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평가 개요, 제출 자료 안내, 주요 인정 사례, 주요 감점 사례라고 했는데 이제 주요 인정 포인트, 주요 인정 포인트라기보다는 주요 평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평가할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감점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요 평가 포인트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규 등의 기재가 되어 각종 결정 판단을 함에 있어 해당 결정권자 등에게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와 기준 관련 재개정 품위상의 결재권자가 이사급인 경우에 그리고 기준이 노력 성실 의무의 형식이 아니라 자기 금지 형식으로 좀 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감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단순 업무 참고 자료에 불과하여 준수 의무가 없는 경우, 결재권자의 직급이 낮아 회사 내부의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기 계속 이제 공통적으로 뒤에서 보시면 나오겠는데요. 이제 이사급 아래는 충분치 않다고 평가 시에 그렇게 평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규 위반 시 제재가 간접적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좀 두루뭉실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계약서 반영 여부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의 절차가
계약 해지의 사유와 절차가 사용하시는 모든 유형의 계약서 내에 반영이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준과 계약서 해지 사유가 다른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감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래 개시와 거래 종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각각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예시를 통해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감점 요소로는 MD 평가 등으로 입퇴점이 결정됨에도 그 평가 기준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납품업자한테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 갱신 거절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이며 홈쇼핑의 경우에는 중소 입점 업체에 대한 방송 횟수 3회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평가 시 감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 기준 준수입니다. 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떤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지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은 여기도 거래 개시와 거래 종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술했습니다. 거래 개시 관련해서는 기준상의 고려사항들이 입점 결정 시 충분히 고려된 경우,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입점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입점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평가 점수가 획득 가능하시고요. 거래 종료 관련해서는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한을 준수한 경우,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거래 종료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기준상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해지를 한 경우에 점수 획득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감점이 되실 수 있는 요소로서는 저희가 무작위 증빙자료 요청을 위해 전체 입점 신청업체 및 신규 입점업체 목록이 필요한데 이를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 미입점 업체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마찬가지로 거래 종료 시 업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준상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해지하거나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타 각 단계별 증빙이 부족할 경우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유통평가 이번에 좀 저희가 개정하면서 잠깐 이제 평가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주요 평가 포인트라고 이렇게 좀 주요 인정 사례라고 여기선 적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차곡차곡 이제 점수가 올라가시는데 점수가 다 이제 쌓이게 되면 다 모든 것을 평가 포인트를 충족하시게 되면은 만점이 되시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여기에 뒤에 보시면 주요 감점 사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출하신 자료라든지 이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점수가 하나씩 조금씩 또 감점이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상계가 되어서 점수가 그 해당 항목에서 평가가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시면서 저희가 공개드리지 않았던 기존에는 미리 좀 이렇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어서 자료 준비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보강하면서 이런 구조로 지금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자료 준비하시면은 도움이 크게 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정된 시간상 제가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원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해서 변경된 책자 내용 소개를 위해서 몇 가지 더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 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파트에서 이제 하나 하고 또 이제 상생협력 지원 파트에서도 이제 한두 가지만 이제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평가 중에 그 새롭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작년 2월 1일 유통 설명회 때 박세로 사무관님께서 이미 안내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인지하고 계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 자료 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52페이지 펴 보시면은 결제 수단 및 대금지급 관련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업종별 배점표 보시면은 대금지급 관련 배점이 이제 4점인데요. 작년 3월 13일자로 대금지급 관련해서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직매입인 경우에도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평가 기준이 생겼습니다. 올해 평가 시부터 바로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고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매입 거래가 없으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신데 특약 매입이나 위스탁 거래 외 직매입 거래도 있으신 업체의 경우에는 그 4점 만점에서 직매입 거래와 직매입 거래 외의 거래를 따로따로 대금 지급 점수를 산정하고 난 다음에 합산해서 최종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52페이지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매입 거래와 직매입 거래 외의 거래 비중에 따라서 평균을 내서 점수가 산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대금 지급 기일까지의 평균 일수를 평가하며 여기서 상품 수령일이란 납품업자가 더 이상 관여를 못하고 해당 상품이 유통업자의 지배하에 들어온 날을 의미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에 5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관련 표가 나와 있는데요. 대금 지급 기일이 25일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만점이시고 그 뒤 기일이 길어질수록 평가 점수가 차등해서 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약 매입 위스탁 거래의 경우에는 이제 54페이지 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변경된 점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55페이지 판매 수수료, 판매 장려금 수치 등의 개선입니다. 평가 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는데요. 다만 공정위 서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이 되는 명목 수수료율이 바뀌게 됩니다. 올해 평가 시 반영되는 명목 수수료율은 TV 홈쇼핑의 경우에는 34.9%, 백화점 면세점 25.2%, 대형마트 19.6%, 아울렛 복합 쇼핑몰 17.2%, 온라인 쇼핑몰 15.6%로 작년 평가 수치와는 달라졌으므로 해당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파트에서도 하나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평가 항목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총 30점 100점 파트입니다. 다시 법 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 시스템 구축 운용 평가 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업종별 배점표를 보시면은 이제 구축 파트에서 3개 평가, 3개 평가 항목별로 3점씩 해서 총 9점. 그리고 운용 파트에서 6점, 총점 15점이 되심을 이제 평가표에서 배점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구축 첫 번째 세부 평가 항목인 사전 서면 계약 체결 시스템 구축입니다. 거래 개시 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 교부를 위한 사내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69페이지 보시면은 크게 기준의 구체성과 시스템 구축을 주요 평가 요소로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스템 구축 쪽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주요 인정 사례에서 이제 시스템 구축 보시면은 전자계약 시스템 팝업창 해가지고서 오늘 일자보다 이전 일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저희가 이번에 좀 설명 자료를 이제 대규모로 개정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직은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매끄럽게 개정해서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예시는 아시다시피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시스템에서 이전 일자 선택이 가능하면은 이제 사후적으로 수정이나 보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일자 변경을 할 수 없게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이렇게 시스템 알람 예시 문구가 바로 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아래 이제 협력사 팝업창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 서명을 할 수 없는 계약서입니다. 계약 시작 일자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반송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약간 너무 현장감 있는 문구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년 평가 시에는 저희가 좀 더 다듬어서 이제 보시기 편하게 할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두 발주 등의 방지, 예, 시스템 구축, 예, 역시 3점짜리 평가 항목이고요. 주요 평가 요소 보시면은 이제 기준 측면에서는 사전 서명 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부 기준을 봅니다. 내부 기준에는 계약서나 발주서 교부 전에 미리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좀 수량을 명시한 발주서 없이 이제 상품의 준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발주 후에 상품 수령을 이제 거부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좀 봅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이제 시스템 측면입니다. 예, 이런 내용이 좀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여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예시로 이제 발주서에 수량이 기재가 되어야지만 이제 발주 버튼을 활성화할 수가 있는지,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발주가 불가능하거나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발주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이제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좀 이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구매처에 대해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구매 오더가 생성이 불가능하다든지, 협력회사가 이제 발주 내역을 조회 가능해서 이제 직접 이제 발주 수량을 확인하고 협력사가 이제 승인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발주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 설계가 되어 있다든지, 시스템에 등록된 발주서 또는 매입 전표에 발주 수량이 입력한이 있고, 그리고 필수 입력 사안이라서 반드시 입력해야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등이 좀 이제 주요 이제 좋은 시스템 구축 예시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72페이지 법 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시스템 사후 감시 시스템 구축 운영 파트 중에 이제 구축 파트 9점 중에 마지막 3점 파트입니다. 납품업자에게 경영 정보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 범위, 절차 관련해서 유무형의 구속력 있는 내부 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제출 자료 보시면은 이제 안내 보시면은 이제 경영 정보 요구 관련 구속력 있는 내부 기준을 제출 요청드리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경영 정보 요구서가 등록되어 있는지, 기본 양식으로 제공되는 전자공무 시스템이 있는지 좀 관련 시스템적인 장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의 사항으로 해가지고서는 좀 입점 상담 단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가 필요하고요. 내부 기준을 잘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경영정보 요구 내역을 제출 요청드리면서 기준에 대한 절차와 사유를 준수하였는지 저희가 샘플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요 사례 들이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좀 평가 준비하시면서 이 부분 참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상생 협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예, 마지막 그 평가 항목인 상생 협력 지원인데요. 이쪽 상생 협력 지원은 이제 앞에 두 개 파트랑은 조금 다르게 좀 정직하게 숫자를 넣으면은 그 평가 점수가 산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도 작년 설명 자료와 비교해서 내용적으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금융 지원 파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비해 추가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다만 그 작년 자료에 비해서 직관적으로 내용이 좀 이해되실 수 있도록 좀 디자인적으로 시안성을 높였으니 참고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추가 가점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98페이지인데요. 여기 추가 가점 항목에서 네 번째 항목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품업자 등에 대한 지원 5점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 간담회 때 좀 안내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올해 평가에서도 이 재난에 코로나19가 포함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의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파트 금융지원 실적과 여기 재난지원 파트에서 동시에 실적 인정이 가능하고요. 다만 재난지원 파트에서 인정이 되시려면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이라는 것이 좀 증빙이 되어야 된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그 밖에 금년 이행평가 설명자료에 유통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기준 예규하고 그리고 유통분야 심사지침 가이드라인을 좀 별첨으로 수록하였으니까 실제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개정된 설명자료 소개를 위해서 좀 각 파트별 항목들 이제 몇 개 선정해서 좀 직접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금년도 설명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읽으면은 좀 효율적인지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금일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 많은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드렸던 평가 항목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이 되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분명 좀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2024년도 유통분야 협약이행평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